여러분, 미국 시장의 경기 낙관론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레리 서머스 전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하버드대 석좌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몇 달 전보다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독하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의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먹히면서 이게 시장 자체가 위기에서 탈출해서 경착륙에서 탈출해서 연착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짐 로저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 최악의 하락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레리 서머스도 최악의 상황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위기다. 최악이 온다. 이렇게 계속 말했지만 말입니다. 이게 그 사이에 다양한 정책들이 나열되면서 위기에 대한 어떤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달기는 했습니다. 2, 3년 전보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이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닛 옐린 현재 재무장관입니다. 신규 일자리가 50만 개를 넘어서고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인 상황에서 경기 후퇴가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경기 후퇴가. 당연히 경기 후퇴는요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기 후퇴는. 뭐 정부의 어떤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제 지표들이 제닛 옐린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그대로 뒷받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신규 일자리 한번 보세요. 신규 일자리가 지난 12월에 22만 3천 개였습니다. 그런데 1월에 51만 7천 개예요. 사실 말입니다. 시장에서조차도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망치가 블룸버그 전망치 같은 경우는 18만 8천 개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2.75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야 진짜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깜짝. 여기에다가 실업률도 시장의 전망치는 3.6%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치는 3.4%예요. 1969년 5월 이후 5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에서 강세가 지속이 됐다는 이야기죠. 강세가. 이런 상황이니까 뭐 절대로 미국에는 연착륙이란 경착륙이란 없다. 연착륙이란이 아니고 경착륙이란 없다. 경기 침체는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제닛 옐린 미 재무장관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의 낙관론이라는 게 이게 결국 성장률이거든요. 성장률이거든요. 작년 4월에도 2.9% 성장하면서 비관론을 잠재우던 거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했습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많이 둡니다. 사실 골드만삭스도요. 경기가 후퇴에 빠질 가능성
기존의 35%에서 25%로 낮춰 잡았습니다. 게다가 IMF 게오르 기에바 총재도 미국의 경기 침체는 피하고 올해는 잘 경제를 헤쳐나갈 거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말입니다. 고금리 감당하기 쉬울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물음표가 따릅니다. 물음표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고용시장이 좋다고 봐요. 고용시장이 강세다 이러면 결국 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이 강세면 이 부인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니까 임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죠. 임금을 더 올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의 부담이 크고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제품에. 그런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더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높아도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더 높아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해서 제품의 가격을 올렸는데 소비가 더 잘 되니까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만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긴축 카드도 더 크게 쓸 가능성도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너도 나도 낙관이라 경제가 낙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이게 연방준비제도가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시장은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 경계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지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반드시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는 부채가 너무 많아요. 민간 부채가 가계부채도 많고요. 기업부채도 많습니다. 심지어 정부 부채도 많습니다. 정부 부채가 1068조가 넘어섰으니 뭐 정부 부채 장난 아닌 거죠. 민간 부채도요. 가계부채가 1870조를 넘어섰고요. 기업부채는 2200조를 넘어섰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공기업 부채 540조를 넘어섰잖아요. 여기다가 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하면 부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상황하고 미국 상황을 이게 똑같이 놓고 보지는 마시고요. 반드시 이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하다. 세계 경제는 낙관에 대한 모습이 좀 보여요. IMF 국제통화기금도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에서 2.9%로 올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나아질 거다 하는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채가 많아서 쓸 돈이 없다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다. 그 말씀 다시 올립니다.